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우리 제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어. 특히 우리 N수했던 학생들, 네, 압박감이 꽤, 그랬을 텐데, 어쨌건 끝났다. 그치? 자, 남아있는 건,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뭐 평가도 있고 뭐 속상한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남은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자, 오답 처리하시고요. 가던 길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6평에 대해서 선생님 사실 총평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짧게 좀 특이한 점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원에서 킬러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네, 힘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되 변별력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한 시도들을 좀 하죠. 21번. 칠지선다. 그치? 그 다음에 14번. 그러니까 공통 객관식에서 우리가 뭔가 연산이 목적인 문제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를 못 내고 변별력을 잡으려고 하니 새로운 방식을 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계산에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무너지게끔 약간 흔드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오답 처리하고 이제 남은 방향은 그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의 문제들 같이 한번 보죠. 네. 자, 9번. 자, 일단 여기 풀이 보고 일단 미친 개념 정도의 실전 개념을 끝낸 학생들 기준에서 설명은 이러해. 자, 요렇게 2차식. 근데 상수항이 0이네. 그리고 어떤 수열들을 합해 준 거야. 그럼 우린 바로 알아차리는 거지.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그죠? 합이 뭐?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라서. 그죠? 네. 그리고 자, 요렇게 2차식으로 SN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 공차가 바로 확인이 되지. 자, 공차는 뭡니까? 2예요. 네. 자,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2분의 D n제곱에 뭐뭐뭐뭐 n 요렇게 딱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2. 그러니까 공차가 2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생각해보자. B1은 1 더하기 2에서 3이거든. 그래서 자, BK라고 표시한 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 공차가 2입니다. 그래서 2K 플러스 1 꼴에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야. 그죠? 네. 자, 그래서 BK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바꿔줬어요.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얘가 2K 마이너스 1 분의 AK 분의 1이었다고 원래. 그죠? 네. 자, 그래서 AK를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AK는 그러면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처리가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부분분수, 이항분리.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자, 2K-1분의 1 거기에다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죠? 네. 자, 그 항을 10개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 소거되면서 숫자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더해다가 보죠. 네. 자, 2분의 1 아예 바깥으로 뺄게요. 그러면 1 넣어주면 뭐야?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2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렇게 쭉쭉 소거가 될 거고, 맨 앞이 남았으니까 맨 끝이 남겠네. 그죠? 마지막 10 넣어주면 뭐예요? 제일 끝에 마이너스 21분의 1 처리될 겁니다. 쭉 지워지고 남는 거 맨 앞에 남았으니까 맨 끝에 하나 남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21분의 자, 통분해서 21에다가 빼기 1. 그래서 21분의 20 거기 2분의 1 곱해지니까 답은 21분의 10 계산이 되네.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직 세제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복잡해도 가려주면 그냥 수열이야. 그치? 그러면 자, SN의 식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SN의 식이 나왔다라는 건 SN에다가 N자리에 요 N자리에 N-1 넣어주시면 이것 자체가 뭐야? 어떤 특정한 수열의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n자리에 n-1 넣어서 정리해주면 bn이 방금 구한 것처럼 2n 플러스 1꼴로 나와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6평이니까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건 상수항이 0인 2차항이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준다?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거 좀 알아차리는 단계까지는 조금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끌고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은 확정 등차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 n이 1일 때 조심해서 문제 풀어야겠지. B1은 S1에서 찾아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0번 한번 가볼게요. 네, 10번. 자, 양수 K 그리고 fx가 3차입니다. 그리고 x축과 어디서 만난다? 0과 2와 3에서 만납니다. 네. 자, 그림 한번 보죠. 자, 요 넓이를 2라고 하고 요 넓이를 3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여기 최고차인 개수는 안 나와 있지만 x축과의 교점은 식에서 바로 보입니다. 0, 2, 3이죠. 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가 3이라고 해요. a 넓이, b 넓이 빼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0에서부터 3까지 fx, dx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이게 지금 3인 겁니다. 그죠? 네. 넓이의 차. 어차피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 나왔어요. K는 그냥 단순 연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식 써볼게요. 0에서 3까지 fx가 K에다가 x에 x-2에 x-3이었거든요. 네. 자, 요거 계산 필요 없는 학생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계산 필요한 학생들은 남자. 자, K에다가 자,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이 안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6x. 자, 얘를 적분해 줍니다. 네, 얘가 지금 3이에요. 자, K에 결국 4분의 1에 x 4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5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0에서 3까지. 자, 이게 3 처리가 돼. 네. 자, 여기다 3 쭉 넣어 주겠죠. 그래서 K에다가 곱하기 3 넣어보자. 그럼 4분의 81에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5에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플러스 27.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지금 3이거든요. 네. 그래서 3 나누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양변 3 나눕시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27 되죠. 3 나눴어. 자, 그리고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 45, 거기에 더하기 27, 그래서 마이너스 18. 근데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자, 3으로 양변 나눠서 1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 4분의 24가 빠진 거라서 K에다가 4분의 3 곱해져서 1인 거니까 K는 3분의 4. 이렇게 마무리. 네. 자, 제가 문풀 수업에서 꽤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어느 구간을 잘 지나가야 되냐면 11, 12, 13, 14 구간. 그래서 자, 수능에서 4, 5페이지 구간이죠. 이렇게 네 문제가 한 큐에 이렇게 펼쳐지는 이 파트. 여기를 잘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번이나 15번을 못 풀었다고 막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모평에서 이쪽에 4, 5페이지에 있는 요 네 문제 중에서 뭔가가 막히면 갑자기 덜컥 겁이 나. 맞지? 여기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구간이 아닌데 거기에서 뭔가 계산이 돈다던가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놀랍게 수학 문제에 대해서 강약약각이라서 엄청 대놓고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에서는 정신 타격이 없어.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막혔을 때 조금 힘들죠. 근데 6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 난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 낯설다 싶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11번은 사실 내신에서 많이 보던 유형이긴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 0과 1 사이 그리고 y는 x제곱. 그런데 첫 번째 점 p가 어디냐면 y는 2tx-1 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점 p라고 잡습니다. 자, 그래서 p부터 한번 관찰해 볼게요. p가 어떤 점이냐면 y는 x제곱은 이렇게 확정으로 들어가 있고 y는 2tx-1이라는 요 직선이죠. 곡선 위의 점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입니다. 자, 요거 미친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 어떠한 지점에서 최소가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 때? 해당하는 기준 직선과 평행할 때. 그치?
그때 접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최소가 됩니다. 당연하죠. 왜? 멀어지잖아. 더 길어지잖아. 더 길어지잖아. 더 길어지잖아. 제일 짧을 때라고.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니까 당연히 미분했을 때 2x. 그런데 그때의 기울기가 2t 평행해서. 그치?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x좌표가 t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2t니까. 맞죠? 그래서 점 P는 t, t 제곱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점 Q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점 Q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직선 OP가 2tx-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어디를 관찰하냐면 네. 자, 요 원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을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원점, 그 다음에 P, Q. 자,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어. t, t 제곱 지나가는 거라서 이 직선식은 바로 나오네요. y절편 0. 기울기가 뭐야? t가 되네. tx야. 맞죠? 네. 자, 그러면 점 Q의 좌표도 확정되겠다. 둘의 교점인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 tx-1이 누구랑 만났을 때? tx랑 만났을 때. 그래서 tx가 1일 때 따라서 x의 좌표는 t분의 1이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점 Q 자리에 t분의 1, 여기에 t분의 1 들어갔으니까 y좌표는 1 처리가 되겠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1-t 분의 선분 PQ 길이요. 네.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t가 1-로 가고 1-t분의 선분 PQ. 네. 두 점 좌표가 t로 나타났으니까 선분 PQ 나타내주면 돼. 네. PQ 길이. 그러면 루트 안에 자, x 좌표 차이요. 그러면 t-t분의 1 x 좌표 차이, 그 다음에 y 좌표 차이.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오네. 맞죠? 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 안이 t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요거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t 제곱에 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써주자. 그치? 그러면 분배 법칙. 그래서 루트하고 공통인 부분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들어와 있네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배 법칙. 그래서 여기는 t제곱분의 1. 뒤에 플러스 1. 요렇게 곱해져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요식 자체가 어디로 들어갈 거야?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t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뭘로 나와주면 될까?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거기에다가 루트하고 t 제곱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그죠? 네, 자, 이 상태로 요 위로 올려서 정리해 봅시다. 1 마이너스 t. 네, 요게 1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이제 보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t에다가 1 플러스 t. 거기에다 루트 안이 t 제곱분의 1, 거기에 플러스 1이요. 네. 자, 그래서 0분의 0꼴 약분되고 1 넣어서 마무리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됐죠? 네. 자, 문제. 여러분들 왠지 긴장해서 문제 잘 안 풀릴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끊어서 읽고 이렇게 넘버링도 하고 이런 습관 들이면요, 좀 긴장됐을 때 확실히 좀 실수를 덜 합니다. 알겠죠? 네. 자, 12번 가봅시다. 자, 12번.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 그리고 BN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B. 각각 A1부터 A5까지를 이렇게 집합에다 딱 넣었어. 근데 자, 겹쳐지는 부분에 원소 개수가 3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20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자, 뭐부터 해볼까? A2가 나와 있으니까 나열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이니까. 네. 자, A2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한번 나타내보죠. AN, 공차를 D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1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나타내자. 자, 그리고 A3은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D만큼 간 거고요. A4는 다시 또 D만큼 한 번 더 가주면 되죠. 그 다음에 A5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D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개의 숫자는 어때? 다 다른 숫자.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A1부터 A5까지를 D 미지수 하나로 나타냈으니까 BN도 규칙 나와 있는 이 정의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B1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 A1 더하기 A2야. 얘네들이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죠. 네. 자, B2 한번 볼게요. B2는 A2, A3 더해준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D예요. 그죠? 네. 자, B3 한번 봅시다. 그러면 A3, A4 더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3D지. 벌써 규칙 보이죠? B4는 뭐가 되겠어? 얘네 둘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5D죠. 네, 2D씩 커지고 있지. 그래서 B5는 2D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봐. 여기 AN이라는 수열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를 첫 번째 항으로 공차를 D라고 표현해줬죠. 네. 근데 B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D야. 얘네 둘이 같아질 수 있어? 없죠. 그쵸? 네. 4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같아질 수는 없어. 어쨌건 첫 번째 항은 다르긴 한데요.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B1, B2, B3, B4, B5 봐요. 얘도 어때?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그 공차가 2D예요. 아까 요 D에 2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2D씩. 맞죠? 네. 아, 그러면 봐봐. 교집합 부분, 그러니까 겹쳐지는 숫자가 3개입니다. 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겹쳐야지 3개가 될 수 있을까? 자, 얘가 2D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 A1, 그 다음에 A3, A5. 자, 이 3개는 어때? 2D씩 차이가 나. D씩 차이가 나는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2단계씩 가준 거니까, 계단 2칸씩 가준 거니까 공차가 2D죠. 그죠? 그래서 겹쳐지는 저 교집합에 해당하는 겹쳐지는 숫자가 A1, A3, A5가 되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3개가 이 3개랑 같아지면 되겠지. 맞죠? 3개가 겹쳐지고 하나는 공차가 D, 하나는 공차가 2D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B1, B2, B3이 이 자리로 땅 들어갈 수 있나? 아우, 선생님 그러려면 잠시. 자, 연속하는 3개가 A1, A3, A5랑 같아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B1, B2, B3이거나 B2, B3, B4 이렇게 가던가 B3, B4, B5 이렇게 가던가 3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B1, B2, B3가 A1, A3, A5랑 같아질 순 없어요. 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아까 4 차이 난다 그랬잖아. 맞죠? 네. 아, 그러네. 그러면 2가지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A1이랑 누구랑 같냐면 A1, 그 다음에 A3, A5 요렇게 공차 D인 등차 수열의 홀수 번째 골라놨으니까 2D씩 차이가 나는데, 얘가 B2랑 같고 얘가 B3이랑 같고 얘가 B4랑 같은 이러한 경우, 아니면 A1, A3, A5가 누구랑 같다? B3이랑 같고요. B4랑 같고요. 여기가 B5랑 같아서 겹쳐지는 저 원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던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 그러네. 그러면 미지수 하나잖아요. D 구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경우 A1이랑 B2랑 같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A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아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아지기. 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넘겨서 이 D가 4가 됩니다.
자, 요 첫 번째의 경우는 D가 얼마가 된다? D가 2입니다. D가 2네. 그죠? 네. 자, 지금 문제에서 A20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A20 한번 가볼까요? 네, A20. 자, 문제에서 A2의 값이 나와 있어. 그러면 A2에다가 18D 만큼 올라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A2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4로 D가 2인 거니까 2 곱하기 18 그러면 36. 그래서 요때는 32가 되네. A20의 값이. 그치? 자, 두 번째 상황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A1이랑 B3이랑 같을 때 그래서 자 B3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요 값이랑 같을 때 자, 요때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랑 같을 때 자, 그래서 넘겨주면 4D가 얼마? 마이너스 4가, 잠시만요. 4D가 4가 되네요. 네, 4D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자, D 구해주시면 그대로 1이네요. 네. 자, D가 1이야. 요때 A20도 구해보자. A20은 아까처럼 A2 마이너스 4에다가 18D. 근데 D가 1이래요. 그래서 A20은 14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라 더하고 마무리합시다. 32에 14 더해줘서 얼마? 그대로 46 계산이 됩니다. 네. 자, 결론. 등차 수열. 공차가 D인 AN.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차 수열. 근데 공차가 2D야. 근데 겹쳐진대.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 원소가 3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2D씩 건너뛰니까 A1, A3, A5랑 연속하는 BN의 3개 세트가 일치하는구나. 그죠? 거기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 찾아주기. 근데 수열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열 문제는 약간 용기 내서 끝까지 풀면 웬만한 문제들 다 풀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정도의 문제를 틀린 학생들 근데 조금 속상하겠지만 그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 많이 풀어.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것들은 그냥 슥슥 해결돼. 자, 요 수열 문제 12번이었고요. 15번에도 수열 문제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얘기 할 텐데 그 문제도 그냥 이렇게 막 쫄지 말고 끝까지 그냥 끝까지 이렇게 끄적여 내려가잖아요. 그냥 풀려요. 그래서 12번, 15번 틀린 제자들은 조금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수열 문제 그냥 많이 풉시다. 알겠죠? 네.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도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풀기에는 조건이 좀 많은 느낌이야. 그치? 그리고 이 그림 형태도 그렇게 편안하진 않다. 뭔가 약간 미적분스러운 그림처럼 느껴져요. 그쵸? 근데 막상 풀잖아? 논리 구조는 엄청 심플해. 근데 조건이 좀 뭐랄까 뭐 이렇게 좀 많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림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BC 길이가 3이에요. BC 길이. 네. 자, 그리고 CD 길이가 2입니다. CD 길이가 2요. 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각 BCD. 자, 거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어집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또 DAB 각은 90도보다 크대요. 네. DAB. 여기 요 각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면서 AC를 1대2 내분하는 점이 이에요. 자,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AC, 여기 사각형에서의 대각선 있지. 자, 대각선에서의 점 2의 역할이 뭐냐면 1대2 내분점이야. 그런데 자, AE도 요 작은 원의 지름, 그 다음에 EC도 어떻다? 네, 큰 원의 지름이에요. 그러면 봐봐. 요 AE1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요 큰 원을 딱 잡았을 때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2R이 되겠지. 지름이 1대2가 되는 거니까. 맞죠? 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나온 게 뭐냐면 P1, P2, 그 다음에 Q1, Q2 선분 길이비가 3대5 루트 2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P1, P2 그리고 Q1, Q2 자, 요 선분 길이비가
3대 5 루트 2. 루트 2. 요렇게 나와 있다. 네. 자, 그리고 삼각형 ABD. 자, 요거의 넓이가 2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게 뭐냐면, AB 더하기 AD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AB, AD의 합. 자, 요 길이 X, 그 다음에 요 길이 Y라고 해둘게요. 최종 구해야 하는 것. 네. 자, 뭔가 조건이 평소에 보던 기출문제에서의 그 도형 조건보다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점점 요령이라는 게 쌓여갈 텐데 사실 개념 배우고 나서 우리가 기출문제 쫙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해? 뭐 NZ든 선생님의 NTK 뭐 하루 사점 10개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서 문제풀이의 양을 좀 늘려갑니다. 그죠? 네. 그런 과정들을 할 때 꼭 중요한 게 사실 문제 딱 읽었을 때 아, 저게 왜 나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그런 능력들이 점점 좋아지거든. 문제를 많이 풀수록. 자, 지금 봐봐. 저는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요. 결국 요삼각형과 요삼각형. 그치? 자,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으로서의 원 두 개야. 그치? 그리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비가 이렇게 깔끔하게 1대 2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 자, 요 과정을 첫 번째 단계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요 삼각형 Q1C, 그 다음에 Q2 해서 요 삼각형에서의 외접원 사인 법칙은 쓰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의 값은 얼마가 된다? 사인 각 BCD의 값은 제곱해서 9분의 8이니까 3분의 2 루트 2지. 3분의 루트 8.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법칙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사인 각 BCD. 자, 그거 분의 마주보는 대변 Q1, Q2거든요. 그쵸? 네. 자, Q1, Q2. 자, 얘가 뭐가 된다? 저 반지름을 스몰 2R이라고 표시했어요. 외접원의 지름이 돼야 되니까 이게 4R입니다. 네. 그쵸? 네. 따라서 일단 Q1, Q2. 저기 길이비가 나와 있는 Q1, Q2의 선분 길이비가 이렇게 나타나네. 4R 곱하기 뭐예요? 사인 BCD. 3분의 2 루트 2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P1, P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 P1, P2A.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각이 필요해요. 요각. 사인의 값을 모릅니다. 네. 자, 일단 사인 법칙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각 P1A, P2. 자, 그거에 마주 보는 변, 대변 P1, P2. 자,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그래서 2R이죠. 네. 따라서 P1, P2 요 선분 길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R에다가 사인. 자, 이름이 너무 기네요. 자,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해봅시다. 자, 요 세타가 사인 세타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길이 B 대신에 오른쪽 식으로 대체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사인 값이 나오거든. 맞죠? 네. 자, 항상 변의 길이 B, 사인 값의 B 항상 연결돼서 생각하기. 물론 같은 원안의 삼각형은 아니지만 반지름 길이 B가 나와 있으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2R 사인 세타분의 세타 대 4R 3분의 2 루트 2가 3대 5 루트 2인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길이 B를 볼 거라서 우리 2R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 네, 여기서 2R 나눠줬으니까 3분의 얼마죠? 3분의 2R 나눴으니까 4 루트 2. 자, 얘가 얼마다? 3대 5 루트 2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할까? 그러면 4 루트 2가 사인 세타의 5 루트 2나 마찬가지가 돼서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5분의 4예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과정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자, 요 조건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냈다?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구나. 그쵸?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래요. 사인 법칙.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되는데?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저 x, y거든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가지고 갈게. 요 삼각형 넓이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A, B, D거든요? X, Y 변을 구해야 되는데 끼어있는 각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요 길이 B에서 구해낸 거거든. 그쵸? 그래서 자, 요 넓이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2분의 1에 이웃한 두 변 X, Y 끼어있는 각을 세타라고 잡아줬으니까 그 각 뭐예요? 아까 사인 세타가 5분의 4였거든? 얘가 지금 뭐가 된다? 그대로 2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X, Y 각각 값을 알진 못하지만 곱셈값이 얼마가 된다? 그대로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출에서 우리가 연습한 적 있는 패턴이에요. x, y의 정확한 값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자, 식의 정리를 통해서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식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더 필요해요. 네. 자, 항상 문제 볼 때 내가 안 건드린 조건이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봐요. 선생님이 이 조건 썼죠. 그래서 사인 세타 구했습니다. 이 조건 써서 x, y 값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자, 지금 2나 3 이러한 변의 길이비를 활용했나?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네. 자, 그래서 저 변의 길이비를 활용해 주는 거야. 네. 자, 봐요. 지금 두 변이랑 끼어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어요. 그쵸? 그리고 삼각형 ABD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X 더하기 Y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 X, Y에 대한 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ABD 삼각형을 보는 거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어때? BD라는 대각선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저 BD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고 났더니 되게 명확하죠? 두 변과 끼인 각이야. 코사인 법칙 써주면 BD가 확정적으로 나오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BD 제곱은 네. 자,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제곱에 거기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2, 3. 그 다음에 코사인 끼어있는 각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플러스 바뀌고 그러면 9에다가 네, 4 더해주니까 17이야. 네. 자, BD 길이가 17이죠. 근데 지금 우리 뭐가 필요하다? 곱만 알고 x 더하기 y를 정확히 지금 아직 단계에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y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했던 거, 요 길이가 루트 17로 확정됐으니까 여기 A, B, D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자,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BD 제곱은 17은 이번엔 삼각형 A, B, D 버전으로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xy에 거기에다 코사인 세타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였거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부호가 뭘까? 아, 그래서 이 각이 90도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했구나. 코사인의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들어가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식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xy가 얼마였다? 5였다. 그쵸? 저기 xy가 5였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쵸? 그러면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자, 여기 6이거든요. 빼기 해주면 11이요. 이제 다 구했지. 자,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거다? 최종 x 플러스 y 두 변의 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랑 같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2xy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 11이고 xy가 5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21이네요. 그쵸? 네. 자, 변 길이 합이니까 당연히 양수 루트 21이 답이 되겠네요.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3번 문제. 사실 조건이 좀 많다. 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구조 자체는 꽤 심플했다. 그래서 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제가 좀 추천하는 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넘버링을 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좀 정리하면서 가시고요. 중간에 딱 막혔을 때 다시 문제로 돌아가. 그 몇 초 안 걸려. 가서 한 10초, 20초 문제를 다시 보면서 내가 놓친 조건이 뭔지 다시 봐. 거기에서 분명히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3번 어쨌건 수능에 대한 연습용으로는 꽤 네, 지켜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도형 연습하면 되니까 규칙주 말고 14번으로 갑시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14번은 사실 평가원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 계산력 확보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셨는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고 우리는, 네, 평가원은 평가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연습합시다. 자, 보시면 속도의 함수가 자 0이랑 만나는 지점이 0이랑 1이고 나머지 a랑 2a예요. 그런데 요 a의 범위를 0 이상, 그래서 0일 때도 등호해서 넣어줬습니다. t가 0일 때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대. 운동 방향은 뭘 봐주는 거야? 속도의 부호를 봐줘야 합니다. 그죠? 네,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한 번 바뀌었어. 속도 함수 4차로 딱 주고 부호가 한 번 바뀌었대. 자, 그때 A에 대해서 0에서 2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은 얼마니 물어봅니다. 네. 예. 일단 그럼 생각해보자. 저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과 1을 확정으로 지나갑니다. 네. 0 이후에 부호를 한 번만 바뀌게 4차 함수를 그려줄 거야. 자, A가 0 이상인 거라서 A가 0이 된다 해주면 봐봐. 이때의 상황은 0, 0, 0 돼서 0일 때 3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1일 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3중근을 가지고 다시 1에서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4차 함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 VT식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그죠? 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0에서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이거든?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단순 정적분 해주면 돼. 그치?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 세제곱 얘를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은 좀 뒤에 할게요. 네, 상황 좀 정리하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어쨌건 한 번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지금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한 번 바뀌죠. 그죠? 접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야 돼. 1이랑 A랑 2A가 모두 다릅니다 해버리면 이렇게 4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때? 부호가 어떻게 한번 바뀌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접하는 상황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0과 1을 지나가는 건 확정이니까 A나 2A 중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A가 0일 때는 이미 썼으니까 A가 0이 아닐 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0 지나고 1 지나가는 거 확정.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가 2분의 1이라서 A가 2분의 1이라서 2A 파트에서 1이랑 겹쳐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0에서 2분의 1에서 뚫고 그리고 1에서 접하는 거야. 그쵸? 네. 2A가 1이 되니까 A가 2분의 1이라서. 맞죠? 네. 자, 요때의 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VT는 그러면 마이너스 T에다가 T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T 마이너스 1에서의 제곱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0에서부터 2까지 VT 적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T축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까 1에서 접한 상황을 같이 한번 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0이고 1 지나가는 게 확정이잖아요?
1 지나가는 게 확정이잖아? 그러면 A가 1이었던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상황으로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0 뚫었다가 1에서 접하고 내려와야겠지. 그러면 A가 1인 거니까 2A는 뭐가 된다? 2가 되겠네. 그죠? 네. 자, 이렇게 될 때. 이때도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부호 한 번 바뀌는 거 맞잖아. 맞죠? 네. 지금도 여기서만 한 번 바뀌는 거 맞았지. 두 번째 상황. 여기에서는 요 점에서 부호 한 번 바뀌는 거 맞죠? 그리고 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선대칭하는 함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때 상황은 VT가 마이너스 t에다가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요렇게 함수식이 세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0에서 2까지 적분한 정적분 단순하게 해주시고 위치 변화량이니까 결국 요거 각각 VT에 대해서 정적분 계산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보자. 고3 엔수 학생들 이거 연산 안 하고 그냥 바로 답 냈을 것 같거든요. 하필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0에서 1까지 뭐 음수 1에서 1 이후로 음수고 얘도 1 이후로 음수고 그 전에도 음수야. 0에서 2까지 다 양수니까 왠지 3번일 것 같아서 그냥 3번 계산하고 다 맞았죠?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왜 냈을까 약간 의문이긴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자, 그 다음 진짜 연산해서 비교해요. 네. 자, 그래서 요 연산 과정은 진짜 4차 적분이라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 옆에다 사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15분의 4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음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은 요경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0에서 2까지 양수인 거 요거 유일해서 나머지는 다 음수 구간이 이렇게 있으니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많이 넘어가셨을 텐데요. 또 요 상황이 또 답이네요. 네. 네, 공통 과목의 계산. 네, 공통 과목에서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14번 조금 네, 흥미롭습니다.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쭉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연수 K라고 되어 있고 A1이 K니까 첫 번째 항에 부호는 확정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AN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거나 0이 됐을 때는 그 다음 항에서 2n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2n을 더할지 또는 빼기 2n을 할지 뭐에다가 an-k에다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쪼개 나가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A3 곱하기 A4, A5, A6 4개가 곱해진 값이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4개가 곱해져서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4개 모두 다 0이 없어. 0 되면 안 돼. 그리고 홀수, 그 마이너스인 숫자가 홀수에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항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A1이 일단 K. 네. 자, 그러면 A2 확정이죠. 여기 양수값이니까. 그치? 그러면 A2는 어떻게 해줘야 돼? N자리 1 들어간 거니까 어디를 따라간다? 요 밑에 식으로 가야겠죠. 네. 자, N자리 1 넣어봅시다. 그러면 A2는 A1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야. A1이 K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2로 확정이야 또. A2가 확정인 거니까 A3은 이제 또 A2 요 밑에다 쓸게요. A1 확정 부호가 A2는 마이너스 2로 또 부호가 확정. 그죠? 네. 자, 그러면 A3도 한번 가볼게요. A3은 자, 음수니까 여기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N자리 2 넣어줍니다. 그러면 A3은 A2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K요. 그죠? A2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줍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K야. 그죠? 이제 A3에 대해서는 부호가 확정이 아니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쪼개봅시다. 자, K 자연수이니까 A3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K가 1이 되겠지. 그치? K가 1인 상황으로 A3, A4, A5, A6을 끌고 가볼게요. 그러면 자, K가 1인 거라서 A3이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K가 1이 돼서. 그쵸? 네, K 1이니까. 자, 그럼 A4는 생각해봐. 양수이니까 요 밑에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전항 1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A4면 n이 3인 거니까 마이너스 6에 거기다 K를 또 빼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A5를 한번 가볼게요. A5. 그럼 얘가 음수가 되는 거라서 위의 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n이 지금 4인 거니까 조식에서 거기다 플러스 8에다가 거기 빼기 K지. 근데 K가 아까 1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5가 플러스 1이 돼. 그쵸? 네. 자, 그럼 A6도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A6. 그럼 전항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 밑에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전항 1에다가 지금 n자리는 5가 들어가는 거죠. n 플러스 1이 6인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에다가 빼기 1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봅시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음수가 2개 있죠. 그럼 4개 곱해져서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맞나? 아니지. 4개가 곱해졌을 때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자, E-K가 양수가 되는 상황.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야 되니까 K가 1인 상황을 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네. 그래서 자, 봐요. 얘가 양수인 게 불가능합니다. A3이 0이 될 수는 없지. 곱해져서 음수니까. 맞죠? 그러면 A3의 부호도 어떻다? 마이너스로 확정해 주는 거야. 그치?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불가능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A3까지의 부호가, A3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확정이야.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자, K는 어때야 된다? K는 3 이상의 자연수여만 한다. 이가 되는 순간 0이 되니까. 맞죠? 네. 자, 이제 A1, A2, A3까지의 부호가 확정이라서 이제 A4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A3이 음수니까 A4는 어떻게 간다? 여기의 식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4는 A3, E-K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에다가 거기다가 빼기 K 이렇게 들어가네. N자리에 3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럼 A4는 어떻게 되냐면 8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8 마이너스 2K. 아니, 부호를 따져줘야지 그 다음 A5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몰라요. 그래서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A4가 양수인 경우라 그 다음에 A4가 음수인 경우로 쪼개서 한번 끌고 가봅시다. 네. 자, A4가 0은 안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자, A4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지금 K가 3 이상으로 확정해서 들어갔거든? 근데 8 빼기 2K가 양수야. 그러면 K가 3이란 얘기죠. 요거는 K가 3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3이 됐을 때 상황을 한번 볼게. A4가 그러면 요때는 2가 되는 거잖아? A4가 2죠. 8 빼기 6해서. 그죠? 그러면 A5를 한번 끌고 가보자. A5는 양수니까 A4가 그래서 2에다가 양수일 때는 빼기죠. 그래서 빼기 8에다가 K 빼기 3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A9가 또 음수예요. 그러면 A6은 어떻게 해? 이 n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A5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10에다가 거기다 빼기 K, K가 3이네요.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부호를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A3 음수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요. 자, 4개 중에서 마이너스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맞죠? 그러네요. 그래서 K가 3 확정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쵸? 네, K3 가능. 자, 그리고 나면 A4가 음수인 상황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네. 자, A4가 음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요 얘기는 K가 4가 될 수는 없어요. 0은 안 되니까. 그럼 K는 5 이상의 자연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A4가 음수야. 그치? 그러면 A5는 봐요. 써볼게요. A4에다가 얘가 지금 음수인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A4가 음수인이라서 위의 식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A4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빼기 K요. 네. 자, 그래서 A4가 8-2K였으니까 8-2K였으니까 그러면 8-2K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16-3K가 됩니다. 네, 됐죠?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자, A5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값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가보면 되죠. 자, 이때 이제 쪼개집니다. A5가 16-3K. 그래서 자, 첫 번째 상황 A5가 양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A5가 음수인 경우랑 쪼개서 전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A5가 양수가 된다라는 건 큰 것 빼기 작은 거라서 K5 이상 중에서 얘를 양수 만들어주는 건 K5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16 빼기 15니까 K가 5일 대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때 상황을 한번 봐요. A5가 그러면 16 빼기 3K니까 1 처리됩니다. 그죠? 그럼 A6은 양수니까 1에다가 빼기 10에다가 거기다 빼기 K죠. K가 지금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4야. 자, 이때 부호 한번 챙겨볼게. 여기 마이너스 벌써 두 개죠. 여기 플러스에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는 거라서 곱해졌을 때 음수 됩니다. 그래서 K가 5일 때도 가능. 네. 자, 이제 얘만 이제 건드려주면 돼. K가 지금 A5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16에다 3K 뺐는데 얘가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라서 요 얘기는 K가 어때요? 6 이상의 값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K가 6 이상이 돼야 돼. A5가 지금 음수가 됐을 때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5가 음수니까 그러면 A6을 한번 끌고 가봅시다. A6. 자, A6은 A5가 요 값이야. 그래서 16-3K A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다가 거기다 빼기 K 이렇게 처리되면 되죠. 그럼 봐. 식이 어떻게 되냐면 26-4K요. 그죠? 네. 그런데 자, 지금 부호 챙겨볼게. A3은 마이너스로 확정. A4 지금 마이너스죠. A5 마이너스요. 그러면 A6이 지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맞죠? 네. 자, 그러면 K의 범위 한번 찾아보자. 26 빼기 4K가 양수입니다. 뭐 중에서? K가 6 이상인 것 중에서. 그럼 K6밖에 없지. 26 빼기 24는 양수니까 7 들어가 버리면 벌써 26 빼기 28이요.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K는 6으로 이 상황에서 요 값만 유일합니다. 요 케이스 안에서는. 맞죠? 그러네. 우리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K는 3이랑 5랑 6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그대로 3, 5, 6 더해서 14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5번 선생님 풀면서도 사실 그냥 쭉 나열했습니다. 그냥 제가 고3이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풀 거고요. 사실 출제 의도 자체도 이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기니까 부호가 엄청나게 중요하네.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좀 15번에 나열하는 문제 치고는 그래도 좀 할만했던 게 A1, A2, A3 벌써 우리가 6개를 다루는데 이 3개의 부호가 확정입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A4부터 A5, A6을 저 조건에 맞춰서 나열해주기.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객관식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이 그래.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되게 무섭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 막 그 당장에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돌아보면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평가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보다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자, 남아있는 또 주관식 그리고 선택도 꼼꼼하게 오답 처리하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죠 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